자, 우리나라에 핵개발 시도가 있었다는 건 아마 뭐 잘 아실 겁니다만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5년 4월 30일 월남이 폐망, 베트남이 폐망하고 카터가 박 대통령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인권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서 제7사관이 철수하는 등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 대통령 시절에 뭐 밑바닥에서 미창에서 그 음으로 그 핵개발 시도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전두환 정권에서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한테 와서 우리가 핵개발 안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개발도 안 하겠다 하고 이제 맹세하면서 많은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기술이 와야 되는 그런 불행이 있었죠. 다행히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 정상회의의 한미 정상회의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용인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한 발 더 나가게 이제 생기했던 나가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게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캐고라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어보시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적인 사업이죠. 1995년에 뉴욕에서 이제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을 안 하는 대신에 경수로를 만들어서 그냥 심포지구, 금호지구에다가 지어주겠다라고 해서 그 협정이 맺어졌는데 총 47달러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32억 달러는 결국 우리 돈이 들어간 건데요. 미국이 비토해가지고 2006년 그러니까 11년 만에 공식 종료가 됐죠. 결국 이제 무산됐습니다. 이찬 박사님의 또 업적 하나 중에 남북 원자력 용어 비교라는 책을 발간한 것도 굉장히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후로 여러 가지 각계에서 각 분야에서 남북 용어 어떤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다 무산되고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찬 박사가 굉장히 국제 원자력계에서 발목할 만한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최초로 국제 원자력 학회 협의회라는 조직의 회장을 당선한 것인데요. 물론 훌륭한 영어 실력도 바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의 전문가로서 여러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앞서가는 그런 실력을 갖춘 분이라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회장으로 선임이 됐고, 이 협회로부터 또 어워즈도 받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살아왔는데 황화무도 순천 자체가 중국에서 최초로 개신교가 전래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선대 때부터 이 신앙이 아주 공고히 쌓아져 왔고, 또 공교롭게도 최초 미션 스쿨이라고 하시는 1885년도에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송파 정신여고 강당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이제 출석하셨다가 별세하셨는데, 최근에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작태에 대해서 이제 개탄하고 그러셨습니다. 사진은 2023년에 자랑스러운 배제인의 선정돼서 연설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온 후에 워낙 갖고 계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책을 한 번 더 쓰시려고 굉장히 정리를 잘 하고 계셨는데, 젊은 세대의 좀 메시지일까, 그리고 이제 AI와 로봇 전성시대에 한국 원전이 나갈 길이 어디냐, 그 다음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이공계에 대한 어떤 소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정리해가지고 160대 되시는 2030년에 발간한 목표로 자료를 정리하셨는데,
2주 전 7월 1일 발생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동시에 과학기술공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받은 예배 후에 국가보훈부에서 요원 한 20여 명이 나오셔가지고 성대하게 엄숙하게 발인 예배를 치러줬습니다. 예배를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여다가 이분은 제가 그 명명하기를 걸어다니는 외국 사전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YBM이라고 민영빈 외국어학원의 그 민영빈이라는 분이 이분의 도전을 받고 이분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고려대 영문학과에 진학을 해서 YBM 학원을 찾아서 학원제를 보게 이분은 평생을 주기도문은 그리스어로 암송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그리스어로 된 포인의 주기도문입니다. 책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마치 완전 전도사이냐 이렇게 비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1979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그 3마일 아일랜드에서 멜트다운이라는 도시 용융 사건이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가 긴장했죠. 인명피해는 물론 다행히 없었지만은 당시 미국에서 건설 예정이던 70개의 원자로 건설 계획이 폐기가 됐습니다. 결국 유럽 지역의 또 많은 국가들도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원전 포기를 하게 됐죠. 설상가상은 1986년 4월 26일 구소련의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건 뭐 엄청난 사고였죠. 2000년에 영철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 이게 사실 원전 사고라고 하면은 용납 못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원전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나중에 결국 그것이 덮쳐서 원전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원전 자체에서 사고가 난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제 원전 사고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제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고 있고, 그리고 18,500명이 사망 또는 실종이 되는 상황인데, 아까 판도라 영화 얘기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 후쿠시마 원전이나 다른 나라의 원전 사고를 그대로 1대1로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원전 안전관리에 있어서 세계 1위인 동시에 최근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경우에는 원전 사고 확률이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고 확률 1000분의 1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느냐라고는 우리가 보장을 못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정도로 안전한 정도의 안전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장 또 딜레마 중에 하나가 원전 폐기물관입니다. 이제 흔히 화장실 없는 호화주택 이런 딜레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중전이 폐기 장갑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가 드럼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보준이 폐기물 아니겠습니까?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죠.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한 3년 후에 우리나라가 포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계속 국제 원자력기구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이제 위험한 물질인 동시에 핵무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29일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 제처리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숨통이 휘지 않는 그런 어떤 낙관을 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한미 원자력 협정의 조항 중에 일부 크리티컬한 부분은 개정이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드렸고요. 혹시 잘은 제가 모르지만 논의를 하거나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좀 남일채 교수님 먼저 사회자로서 질문을 할 거 있으면 하시고 토론 시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